예, 11월 7일 목요일 마감 방송이 5%입니다. 자, 미국이 어제 급등을 했어요. 근데 비미국 쪽은 그렇지는 못합니다. 자, 트럼프 위기가 본격 시작이 될 거고, 제가 바랬던 안정감보다는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변동성을 조금 더하곤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들이 그거를 정리하고 시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전해드릴 거니까 같이 좀 봐주시고요. 제목을 제가 조금 어그로로 끌었어요. 아시겠지만 제 본심은 아니고 뭐 국장 팔고 미국 살 걸 절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둘 다 있으니 괜찮은데 어그로는 죄송하고요. 여전히 미국과 한국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빅수급 대장주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트럼프가 시작되면서 뭐 저도 그렇지만 전부 다 지금 발빠르게 온갖 자료 시장을 보고 있을 거예요. 오늘로 봤을 때는 딱 이거다 저거다 할 만한 게 아니에요. 시장 채식하는 과정에서 드린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2기회가 시작이 됐어요. 물론 공식은 1월 20일 날부터 시작하지만 그 전에 트럼프 말만 해도 온갖 것들이 움직일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제가 정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드릴 거고, 하지만 제가 바랬던 안정감보다는 이제 변동성을 시장이 택했기 때문에 여기 또 따라가야 되겠죠. 자, 특이한 건 이제 미국은 어제 다 급등했어요. 뭐 온갖 러셀 뭐 온갖 다 급등했는데, 자, 비미국들은 좀 하락하면서 출렁거리고 오늘 아침 우리나라 떨어졌다가 그 낙폭은 좀 회복했죠. 그 언제까지 이럴 거냐, 도대체 언제 미국만 오를 거냐, 이걸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자, 오늘 밤 내일 새벽에는 또 되게 중요한 FMC 11월 달에 파월이 또 등판합니다. 근데 지금 암만 미국이 어떻다 금리가 올라간다 해도 25bp의 기준금리는 인하할 거라 저는 보기 때문에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게 있죠. 자, 제목을 제가 꼴찌한국은 여전히 아직 바닥에 있긴 하지만 도강양해라고 붙였어요. 도강양해. 중국에서 원래 썼던 얘기입니다. 의미도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상승 전환하는 가운데서 그 변화를 계속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는 진짜 2016년 말이라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은 게 많아서 계속 그때랑 비교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거기서 한번 내용을 보시죠.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자, 미국이 트럼프가 2기가 들어오면서 달러와 금리가 확 올라가요. 근데 이미 트레이딩 하면서 조짐이 보였는데 이게 막 슈팅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오늘은 금리가 많이 올라서 빅5 조정이 있었지 특별한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그 외에 막 트럼프 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테마나 종목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야, 이런 것들 우리 잡아야 되냐 어째야 되냐 고민이 되게 많으실 텐데 그런 면에서 이런 전반적인 섹터 테마를 봐드릴게요. 자, 실전 투자 5% 젤리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시장 중심을 잡고 말씀드리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자, 트럼프 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적응을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띄워놓은 거는 나스닥입니다. 드디어 나스닥이 신고가를 갔어요. 자, 다우가 어제 3.5% 오르고 나스닥이 3% 오르고 러셀이 5.6% 올랐어요. 빅스는 급락했고 미국 증시로 또 전 세계 돈이 확 몰렸습니다. 어차피 이제 대선이 불확실성 끝나면 오를 거라 보는 거는 많았잖아요. 근데 제 느낌에는 조금 더 많이 몰렸어요. 2016년보다 조금 더 많이 몰려서 이게 계속 갈 거냐? 야, 지금은 사야 돼? 이런 점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박빙이 아니었죠. 거의 압승을 했습니다. 압승을 해서 지금 언론 얘기도 많이 하시던데 어쨌든 저도 사실 반반 봤지만 결국은 시장이 제일 스마트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 트럼프 트레이딩 한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9월부터 나왔습니다. 이미 한 달 반주부터 시장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트럼프 관련했던 건 올라갔던 부분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이나 나스닥이 다 급등을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은 쏠리는 면이 있습니다. 분명 방향은 맞아요. 방향은 맞는데 제가 보는 면에서 트럼프께서 말씀드렸던 공약을 엄청나게 세게 냈어요. 그거를 17년, 18년 했던 걸 다 싸그리 해서 지금 갑자기 이제 전 세계에 적용시켜 오는 부분인데 분명히 정책은 조율될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트럼프 특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거 아메리칸 퍼스트 이거는 맞죠. 당연히 미국 정시나 경기는 좋을 거라 저는 보지만 과세를 대규모로 때리겠다. 감세를 하겠다. 규제를 완화시켜 주겠다는 가장 큰 정책이 막 되면서 증시 올라가지만 결국 뒤에서 보면 금리 올라가는 것처럼 재정이 부담돼요. 지금 재무부 장관 옐런이랑 트럼프 사이 되게 안 좋거든요. 뭐 옐런은 저는 사임한다 보는데 뭐 자기가 또 입맛에 맞는 분을 갖다 또 꼽겠죠.
그런 면 때문에 약간의 재정과 보면서 물론 이게 때문에 크게 무너질 건 아니지만 쏠림이 변동성을 또 만들 수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FOMC에서 조금 기준을 잡아주면 좋겠는데 어쨌든 트럼프 트레이딩 제가 말했던 달러와 금리가 강세 보인 게 자, 한번 볼까요? 이때부터예요. 자, 금리가 그때 떨어졌다가 이미 9월 중반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트럼프 될 수 있으니까 금리 달러 강세로 붙이고 뭐 재정이 부담된다. 그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이미 한 달 반 동안 트럼프에 대한 흐름을 시장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영을 해도 나는 반반 정도 받는 거라. 어떻게 보면은. 근데 결국은 그 금융이나 돈이 가장 스마트하다 볼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예전과 다르게 돈들이 더 빨라요. 선반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2016년과도 비교해 드릴 텐데 이때도 오면은 그 트럼프 때 확 빠졌다가 빌빌거리다가 시작했잖아요. 이미 지금은 2024년은 벌써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가 선반영돼 있습니다. 금리를 보셔도 그래요. 그때도 금리가 올라갔거든요. 달러 강세됐거든요. 2016년도에 달러와 금리 강세보다 지금이 한 달 정도 더 빠릅니다. 그리고 더 쏠려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11, 12월 달에 2016년 갔듯이 지금도 계속 가고 그때 비미국들이 11월, 12월 동안 빌빌댔거든요. 똑같아 볼 수는 없어요. 그런 면을 제가 보면서 저는 약간 차이를 보고 있죠. 자, 지금 트럼프가 발했던 이제 하고 있는 관세 정책, 그런 보복 관세가 되니까 또 유럽과 중국과 막 서로 싸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멕시코가 되게 많이 빠진 거 아시죠? 멕시코 근래에 있던 그 리쇼어링 다 한다 그러고 멕시코 관세 때린다 그러니까 페소와 멕시코 정시가 박살났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박살난 상태고,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G-보이시나 이런 것들은 길게 볼 거고, 우리나라에 했던 그런 말들이 야, 너네 한국은 머니머신 아니냐, 돈 엄청 많이 벌고 방위비를 15조나 때리겠다. 자, 그 다음에 김정은 어제 또 뭐 부르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다 하더라고요. 오늘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윤 대통령도 오늘 기자 간담회를 상당히 크게 했습니다. 길게 했는데 내용을 제가 다 봤거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서 우리가 투자할 때 볼 수 있는 부분 좀 있어요. 자, 그리고 IRA 하면 2차 전지 안 좋다, 뭐 전기차 그린산업 박살난다, 칩서부터 뭐 안 된다 했는데 지금 보시면 2차 전지 이런 것들 많이 빠지지 않아요. 오늘 2차 전지 플러스 난 것도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한테 강하게 거칠게 얘기했다 해도 실제로 들어와서 정책을 하기에는 과정이 험난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트럼프 말 때문에 등락이 어떤 추세를 만든다 보기는 힘듭니다. 같이 한번 전체로 봐야 돼요. 자,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뭐냐면 분명히 이제 다우도 급등하고 미국이 될 거고 규제 완화 때문에 은행 같은 게 되게 오래됐거든요. 2008년에 은행들이 워낙 그 탐욕을 부리고 부동산에 레버리지를 쓰다가 다 박살이 났어요. 그때 우리가 도트 프랭크비라 해서 야, 은행주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지금 있는 IB나 JP모건 엄청 큰 모건스탠리 같은 데 있잖아요. 걔도 열심히 투자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있지만 자기 돈으로 투자를 많이 못해요. 그렇게 하다가 한번 박살이 나서 15년 동안 얘들은 투자나 거기에 대한 부담이 묶여져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들어오면 정부 재정이 부담이 되잖아요. 야, 그 대신에 그런 은행들한테 조금 여력을 줘서 내려가 조금 경기를 살려보거나 돈을 좀 풀어봐. 그렇게 할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급등주로 은행주가 올라간 겁니다. 물론 금리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근데 이미 트럼프 정책이 많이 내놨지만 은행을 규제를 풀어주겠다. 규제 완화는 딴 테크나 그런 건 있지만 은행 규제 완화는 별로 얘기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이미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반응해서 미리 막 은행을 급등주로 신규주로 그 신고가 보내버린다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뭐냐면 미국 정시로 돈이 쏠리고 변동성이 조금 과한 게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위해 은행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자, 그리고 빅테크도 앞으로 좋아지겠죠. 원래 위원장이 있었어요. 독과점 규제하는 위원장도 자른다 그랬거든, 트럼프가. 자, 그런 빅테크가 지금 미국이 혼자 잘 나오고 있는데 더 독과점 커지겠네. 아마존 신고가 왔어요. 엔비디아도 신고가 왔습니다. 딴 애들도 지금 플러스 나고 있는 상태라서 규제 완화되면 미국에 무조건 좋다 하겠지만 계속 가겠냐는 거죠. 기대도 있고 하는 것들이 조금 오버돼서 올라가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쏠리는 게 변동성이에요. 쏠림이 지나치면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건 뭐죠? 야, 그 미국 좋은 건 알겠어. 우리 엔비디아도 있긴 하지만 절반 남은 게 있잖아요. 하지만 미국이 너무 좋은데 왜 다른 나라는 빠지는 거야? 어제 밤에는 대만도 떨어졌어요. 왜? 트럼프가 대만 욕했잖아요. 반도체에 너무 돈 많이 번다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또 대만이 1% 올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반영된 것도 있고 트럼프 말 그리 강하게 하지만 예전하고 달라. 트럼프가 직접 정책을 쓸 때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걸,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너무 미국 쪽이 확확 간다 하고 딴 나라가 계속 빠진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 보는 거고요. 물론 당분간 그럴 수 있는데 그럼 그 기준은 뭐냐? 금리와 달러가 될 거예요. 금리와 달러 될 텐데 이건 그림 보여드려야 되는데 2016년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되고 나서 금리 달러가 한 2달 동안 상승합니다. 그러면 11월, 12월 동안 계속 올라갈 때 미국이 계속 갔어요. 미국은 슈팅에 날아갔다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유럽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특히 우리나라도 2016년 대자뷰 말씀드리지만 11, 12월 달에 이런 나라들이 다 비빌댔다고 고만고만했어요. 오히려 빠지거나 오르지도 못했단 말이지. 근데 지금 이런 부분이 금리 달러 기준으로 이미 오버돼서 올라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금리도 제가 봤을 때는 4.3 이상 오버인데 이미 4.4, 4.5 근처도 가고 있단 말이야. 이 계속 갈 거냐는 거지. 근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물론 예상보다 좀 올라간 건 있지만 FOMC의 파월들이 이 기준 금리 또 떨어지면 달러 떨어집니다. 금리가 기준이다 보니까 이 기준을 파월과 함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또 인플레다 그런 것처럼 인플레 걱정 없었던 2016년과 금리 수준이 다릅니다. 그때는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FOMC 열리고 파월이 어쨌든 트럼프가 되고 갑자기 금리 올라갔지만 이 FOMC는 기준을 잘 잡아줘요. 안정감 있게. 이미 예상했던 25bp를 인하할 거라 저는 보거든요. 인하한 이후에 실제로 시장금리 어떻게 변할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제가 시장 좀 적응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또 중요한 거. 사람들은 강달러다 그러는 건 미국 재정 때문에 걱정을 하지만 실제 트럼프가 말로 할 때는요. 옛날에 파월이랑 싸울 때도 야, 빨리 금리 내려. 금리 왜 올려? 빨리 내리라고 금리 인하를 그렇게 종용했어요. 그렇게 해서 파월하고 싸웠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약달러를 원해요. 그렇게 하지만 자기가 맨날 얘기하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지금 리쇼링해서 제조 공장 막 짓게 하는데 그런 제조업체 러스트벨트들은 약달러 되고 금리 인하야 좋을 거 아닙니까? 트럼프도 그런 말을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면 때문에 계속 달러와 금리가 올라간다 보는 것도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달러가 올라가니까 야 이거는 미국 제조업체와 다른 애들에게 재앙이 될 거야. 이런 또 이제 거친 말을 했으니까 이런 흐름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있어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거는 경계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FOMC 잘 보시죠. 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양쪽을 들여다보니까 조금 중심이 안 잡히실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트럼프 이게 시작되고 시장이 변동성이 있고 쏠림이 좀 과하다는 말씀 제가 드리지만 막 왔다 갔다는 계속 보기 때문에 제가 관찰되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자금이 분명히 스마트하고 빠르기 때문에 선반영도 미리 됐다 말씀드렸고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테마 간다 들어간다 따라가시는 거 안 좋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갖고 있는 AI 반도체나 국내 빅수급주 빅바이오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추세가 별로 문제 없기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왁왁 하는 거는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자, 트럼프 아시겠지만 책도 좀 읽어봤고 그랬는데 2017년도 그랬지만 이분은 비즈니스맨이에요. 빅딜을 원합니다. 뭔가 한 개를 빡 해서 크게 뭔가 바꾸고 싶어 해서 지금 관세도 60% 때린다 100% 때린다 그러는 거는 일단 10을 던져요. 야, 너한테 내가 10을 과할 거야 하는 거 뒤에 딜이 들어오면 딜을 맞춰서 3이나 5를 넣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딜을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온갖 강한 것들이 다 현실화돼서 정치가 된다고 보면 안 돼요. 중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이 딜 과정도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민자 규제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트럼프 시대를 맞이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시장 체이싱을 하겠지만 저는 이것저것 다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뭐가 강하고 어디로 갈 건지 시장만 봐요. 그런 걸 제가 보고 있는 과정이니까 트럼프 이게 변동성과 쏠림 주도주는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뭐 또 이것저것 얘기 나오는데 얼마나 빅스급이 따라갈지를 저는 보는 상태에서 근데 확실한 거는 뭐냐, 트럼프 때문에 미국 증시가 버블 슈팅이 빨리 갈 수도 있어요.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거기서 팔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기준은 이제 AI 반도체는 제 기준을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미국 주식은 당연히 필수입니다. 엔비디아를 제가 추가로 반 현금 갖고 있는 거를 언제 살지 고민하는데 FOMC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엔비디아는 잘 가지고 계시고요. 나머지 비미국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충분히 과매도예요. 아침에 걱정되셨겠지만 또 올라오잖아요. 그런 면 때문에 비미국 뭐 달러 금리 얘기 드렸지만 이런 기준 잘 잡고 있겠습니다. 자, 파월 오늘 한번 볼게요. 자, 비트코인은 이제 잘 가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신고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9만 불까지는 1차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견 드릴게요. 오늘 미국 얘기를 좀 많이 드렸어요. 어차피 트럼프 때문에 막 온갖 얘기를 다 보다 보니까 저도 머리가 약간 정리가 안 되는 상태인데
시장 제시하는 과정이라 보시고 트럼프가 워낙 큰 사람이 돌았어. 시장에 큰 변동이 왔어. 아마 시나리오에서도 시장을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봐주세요. 자, 비미국이 그렇게 안 좋게 보고 어제 TSMC 떨어졌는데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이 어느 쪽에서 꺾일 걸 보면서 제가 그 기준을 잡겠습니다. 홍콩 중국도 왕창 떨어질 줄 알았잖아요. 어제 좀 빠지긴 했지만 오늘 횡보예요. 오히려 1% 올랐습니다. 중국 홍콩도 이런 것들이 미리 선반영된 부분이 좀 있다는 얘기죠. 자, 트럼프도 이제 ADR은 떨어졌는데 트럼프가 대만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1% 올라서 끝나요. 예, 니케이는 약보합이고요. 자,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좀 볼 텐데 결국 우리나라는 오늘도 조금 약하게 끝나긴 해요. 우리 미국장 보다 보면 조금 상대적으로 이제 좀 우리나라가 약하긴 하죠.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계속 제가 왔다 갔다 했지만 코스피 PBR 0.9배가 2570이에요. 선을 좀 끊었습니다. 끊었는데 이 기준에 떨어졌지만 올려 좋다 했잖아요. 올렸는데 출렁 또 트럼프 또 출렁 오늘 또 올랐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요 근처에서 일단은 바닥에서 만들고 반등 주는 모습을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딴 것들 약했어요. 근데 갑자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네? 오늘 왜 살까요? 뭐 이유 없어요. 그냥 딴 것들 떨어지고 바이오 빠지고 금리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같은 거나 전자로 우리나라 코스피에 또 컨트롤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끼리 말씀드릴 때는 얘들은 돈도 많고 시간도 많기 때문에 한번 장기 포석으로 얘들 한번 사주는 거다. 그 지수를 또 받쳐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선물 옵션 파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은 큰 변동 없이 끝날 것 같고요. 자, 조선주는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는 우리 윤통도 기자간담회를 2시간 반 동안 했어요. 그 온갖 얘기를 다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제 축하 전화를 하면서 조선주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기사도 됐죠. 그러면 조선주 올라가는 부분인데 좀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이 암만 누르고 삼정 가지고 뭔다 하더라도 우리 정신은 외국인들 못 떠나요. 못 떠는 면에서 우리는 주도주 위주로 계속 바닥 만드는 일 보고 있겠습니다. 저 얘기 다 들었던 부분이죠. 오늘 섹터 테마는 간단히 말씀드리는 게 바이오 빠졌던 거는 우리 기준되는 거는 별로 안 떨어졌어요. 뭐 2% 내외 정도는 괜찮은데 금리 영향이었고 금리 영향은 FOMC 통해서 본다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부터는 오바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바이오도 겁낼 필요 없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하이닉스와 삼전을 외국인이 오늘 매수해서 끝났을 것 같아요. 예전 하이닉스가 대장 괜찮고요. 자, 간만에 자동차하고 엔터도 말씀드렸지만 살짝 빠지긴 했어. 근데 밑에서 또 살아나는 엔터들이 있으니까 추세는 계속 바닥에서 반등 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고 이제 많이 떨어져 2차전지 오늘 어때요? 별로 안 빠지죠. 확 빠져야 되잖아. 트럼프 막말로 하면. 근데 얘들도 워낙 바닥이에요. 지수로 봤을 땐 2차전지가 그냥 밑에서 출렁거리는 바닥 등락 구간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주항공이 간다, 로봇이 간다 단기 테마예요. 전 단기로 보고 아직 시간 안 된다 보고 이거는 방산이 괜찮죠. 이게 트럼프 테마로 방산이 신고가 나오고 있어서 우리 꾸준히 보던 건데 이 테마는 조금 살 수 있는 확률이 있고 조선도 새롭게 좀 부각이 되고 원전은 윤통이 계속 얘기하는데 뭐 빌빌거려서 안 보고 있지만 요 3개 정도가 오늘 좀 봐야 되는 그런 테마로 보였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오늘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지 마세요. 저는 정치인을 추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책만 봐요. 그 윤통이 지금 엄청나게 지지율도 낮고 오늘 몇 개월 만에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가 거의 다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 투자자를 뽑아볼 만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랑 당연히 어제 축하 전화를 나눴어요. 한 25분 통화했다 그러시던데 트럼프 이기를 준비 사항을 미리 준비를 우리는 많이 했다. 분명히 포괄적인 한미 동맹이 딴 나라에서 그렇게 질문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미국과 그 동맹이 되게 끈끈하잖아요. 포괄적 한미 동맹을 기준으로 하고 자, 우리나라 기업들에 피해 줄 만한 트럼프 발언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걸 물었답니다. 근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게 해서 오랜 준비를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지만 트럼프한테 야, 우리 기업 너무 피해 많은 거 아니에요? 물으니까 트럼프가 잘 풀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이거 답을 나오고 조금 반등을 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과 공약은 좀 다르다. 그러면 빅딜맨의 습성을 좀 봐주세요. 한국조선도 얘기했고요. 북한에 대한 질문도 관심을 표명했다 합니다. 트럼프가. 저게 수출이나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수출 위주 국가니까 반도체 자동차 기준으로 잘할 거고 자, 방산과 원전이 꾸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내수 진작을 전향적으로 하겠다. 이 말을 제가 솔직히 기대를 합니다. 이게 2016년도 똑같았어요. 2016년도에 들어오고도 내수로 부양할 게 없는 거야. 진짜 부양할 게 없었어요. 결국은 정시를 올렸습니다. 네, 결국은 정시 부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런 부분에서 내수 부양하기 가장 쉬운 거는 정말 싼 우리나라의 정시 부양을 기대합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고, 자, 환율 문제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2기를 시장 흐름과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유불리가 떴다 온갖 정책이 다 나오고 보고 있지만 제가 보는 거는 진짜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하느냐, 시장 체이싱하는 그 적응 과정을 제가 빨리 할게요. 여전히 우리에 있는 빅바이오 수급 성장, 미국 기준으로 한 AI 반도체는 뗄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그 기준으로 보는 게 여전히 바뀐 건 전혀 없어요. 자, 국장 바닥 신호 봐주시고요. 자,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트럼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 윤통에 대한 기자회견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저것 보고 있는 제 과정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전히 트럼프가 오면서 변동성 추가한 거는 맞아요. 제가 사실 바라지는 않았는데 뭐 받아들여야 될 그런 팩트고요. 빨리 적응하면서 여전히 트럼프 되면 버블 슈팅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나라나 다른 비미국이 약하다 해서 2016년과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선반영돼서 빠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달러 금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멤버십 신규 가입한 분이 이땡옥님, 정말 감사 인사 드리고요. 자, 파트 2에서 종목 얘기 이어나갈게요.